영국 출신의 에릭 홉스봄은 마르크스의적 국제주의자였으나 서유럽 중심주의적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19세기에는 유럽인만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유럽적 기원의 문물 사상이라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삼아 근대 세계이론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미국 독립전쟁과 같은 비서구권 사람들의 노력과 비서구권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조롱하고 가벼이 취급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중혁명이 아니라 삼중혁명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편견적인 구도 20세기 말에 이르러 서유럽 중심주의가 더 이상 유해하지 않음을 제국의 시대와 극단의 시대, 단기 20세기사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구 문물 그러면 미국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혁명의 시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혁명의 시대는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의 저서입니다. 1962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장기 19세기를 다룬 홉스봄의 3부작의 책 중 첫 번째 것으로 장기 19세기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혁명의 시대에서 홉스봄은 프랑스 정치혁명과 영국 산업혁명이 동시적으로 벌어지는 이중혁명 이론을 전개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프랑스 정치혁명과 영국 산업혁명이 이중혁명 이론의 중심축으로 근대 유럽사회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통해 세계사적으로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산업주의자, 중산층, 노동자 계급, 사회주의, 통계학 등 현대적 의미를 지닌 단어의 발명을 언급합니다. 이를 통해 1789년부터 1848년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세계를 창조했는지에 대한 예로 사용합니다. 홉스봄은 이 심오한 전쟁의 두 엔진은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이중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자의 영향은 주로 정치적 영향에 있고 후자의 영향은 주로 사회-경제적 영향에 있습니다. 이 이중혁명에서 나온 사상은 서로 발전하고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의 많은 이념, 개념, 규범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연권, 국민주권, 고용주, 고용인의 관계 및 역동성, 중세 및 근대 초기 유럽의 재산이나 특권 등 그러한 명령과 달리 사회를 경제적인 소득계층으로 나누는 것으로 귀족보다는 능력과 장점에 따라 승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사회를 소개합니다. 홉스봄의 연구기관은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두 가지 혁명의 발발과 함께 시작됩니다. 실제로 그의 두 번째 책인 The Age of Capital 1848년부터 1875년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의 시대는 다시 한번 바로 이 1848년 캐피탈리즘 혁명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서 홉스봄은 이중혁명이 사회, 즉 주로 영국과 유럽 대륙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방식을 추적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왕정 귀족주의를 붕괴시킨 건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한 조지 워싱턴의 황제 취임 거부였는데 말이죠. 혁명의 시대의 책은 일부 개발, 이 일부에는 1장부터 다루어지는데 1장은 1780년대의 세계로, 홉스봄은 1780년대 유럽, 즉 유럽사회, 비유럽 사회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공합니다. 그는 좋은 도로 수의 증가와 같은 측면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합니다. 더 빠른 메일 시스템, 해외 탐사, 항해 및 무역의 숙달. 이 1780년대 사회는 여전히 근대 이전, 즉 근대 초기 세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780년대 유럽 사회는 압도적으로 농촌족이어서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농민과 귀족 모두 물리적 존재로 사회적 전망,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상호 관계 측면에서 이 농촌 세계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 거주지가 존재했지만 유럽 대륙 전역의 주요 도시가 산재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도시 생활의 지배적인 형태는 대도시의 생활이 아니라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과정에서 등장한 도시들과 달리 이들 지방 도시의 경제는 궁극적으로 대량 생산이나 대규모 소비자 기반, 장거리 네트워크 및 시장보다는 시골에 크게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지는 사회 대다수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형성했다고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2장 산업혁명, 3장 프랑스 혁명, 4장 전쟁, 5장 평화, 6장 혁명, 그리고 7장의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에서 홉스법은 민족주의 현상의 출현을 추적합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전체적인 민족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긴 했지만 1789년에서 1848년 사이에 등장한 민족주의는 더욱 새롭고 포괄적이며 더욱 현대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민족주의는 처음에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등장했는데 그 이유는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고 국민은 국가 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별 시민으로 구성된 국가 개념을 수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주, 지역 귀족, 교회 군주에게 충성하는 신민들로 사회가 구성되고 이들의 권리와 특권은 그들이 속한 사회 집단 또는 조합 집단에 따라 결정되는 과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뿌띠 부르주아인 개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2부는 결과로 8장부터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은 토지, 9장 산업세계를 향하여, 10장 인재에게 열려있는 직업, 11장 가난한 노동자, 12장은 종교로서의 이데올로기, 13장은 세속적인 이데올로기, 14장 예술, 15장 과학, 16장 결론, 1848년을 향해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혁명의 시대가 주는 그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릭 홉스봄은 골수 마르크스주의자인 야심만만한 역사학자로 서구사회의 마르크스 사상을 가장 폭넓게 유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저작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라는 이 4부작은 유럽사의 횡단면의 역사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18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 정치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중혁명이라 칭하면서 이를 통해 형성된 사회체계가 그 후 근대 서양사회의 기본 모델을 제공했다고 파악했습니다. 혁명의 시대에 역사의 총화로 등장하기 시작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자본의 시대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20세기는 엄청난 기술 발전과 대량 사륙 및 환경 파괴, 대중의 정치적 등장과 국가폭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극단적 부와 빈곤이 공존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르크스적 국제주의자였으나 서유럽 중심주의적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실제 공산주의 혁명이나 공산 정치의
기여하거나 또는 관여한 적도 없이 그저 공산당 당원으로서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을 세상에 가장 널리 학문적으로 알린 인물입니다. 그 덕분에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인도와 브라질 같은 비공산주의 국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점점 더 자본주의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초국가적인 토론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고 혁명적 변화의 가장 유망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에릭 홉스봄은 1960년대부터 자신의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사상적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고 1980년대는 바지 입은 대처라는 조롱을 받으며 영국 노동당 개편에 관여하게 됐고 살아생전에 공산주의 사상의 주체인 소련의 붕괴를 충격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에릭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말에 일어난 이중혁명인 프랑스 정치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 왕과 귀족이 주인공인 왕정귀족주의를 벗어나 뿌띠부르주아가 주인공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자본의 시대를 구가하다가 제국의 시대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소수 부르주아인 로얄 부르주아가 패권을 장악한 귀족적 부르주아, 패권적 부르주아의 세계사적 재앙을 맞이했음을 알게 됩니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혁명의 시대를 꼭 읽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50번째 책, 인문학 부분 20번째 책, 에릭 홉스봄의 1962년에 출간한 혁명의 시대, The Age of Revolution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